실제로 고주파 절제수로 재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목소리가 변하거나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심하면 호흡곤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의와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이혜호입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어떤 암일까요?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주요 암종 발생자 수를 보면 2021년 기준 갑상선암은 35,000여 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대장암, 폐암, 위암 등이 따랐습니다. 갑상선암이 그 정도로 많았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의 중요성과 갑상선암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은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입니다. 목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개의 엽과 이를 연결하는 협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의 주 기능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 저장, 분비하는 것으로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고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또 신경계 활동, 소화를 비롯한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갑상선에 결절이랑 혹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성 결절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부는 악성, 즉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여부를 진단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와 세침 흡입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절이 악성인지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에 생긴 결절의 크기, 모양, 구조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세침 흡입 검사는 말 그대로 세침, 즉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해서 결절 부위에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 그것이 악성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편입니다. 진행되면서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느낌 또는 목의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소리가 변하거나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심하면 호흡곤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봤던 환자분이 기억이 나는데 목소리가 변해서 내원하셨고 알아보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지냈는데 출산 후까지도 호전이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갑상선에 미세 유두암이 있었고 그게 후두신경을 침범해서 목소리가 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증상이 이 정도로 나타나는 사례가 드물기도 합니다. 대개는 증상 없이 지내다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원이 되는 세포의 종류와 세포의 성숙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크게는 여포세포 기원암과 비여포세포 기원암으로 구분합니다.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으로는 말씀드렸던 유두암을 비롯해서 여포암, 미분화암, 저분화암이 있고 비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은 수질암, 림프종, 전이성 암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유두암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아서 심령 생존율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착한 암, 거북이암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두암 중에서도 크기가 1cm 이하인 것을 미세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합니다. 유두암의 진행 양상을 보면 매우 천천히 자라는 편이고 증상이 없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흔하지만 원격 전이는 드물고 재발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재발 후에도 치료가 잘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갑상선암 사례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여포암은 혈류를 통해 전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뼈나 폐 등으로 전이되는 케이스가 다수이고 예후도 유두암보다 나쁜 편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부여포세포인 C세포에서 유래하는 수질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3에서 4%를 차지하는데 가족성 유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역시 유두암 대비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물긴 하지만 역형성암 사례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는 특성 때문에 갑상선 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암으로 봅니다.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추적 관찰이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암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암을 방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로 암의 크기, 위치, 조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환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특히 갑상선암 추적 관찰의 경우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갑상선 관련 종양 표지자 검사를 통해 암의 활동성을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해서 주변 림프절 또는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추적 관찰 결과가 안정적이라면 검사 간격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추적 관찰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기저질환으로 전신 마취가 위험한 고령의 미세 유도암 환자분을 진료하고 있는데 이미 수년째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서 큰 변화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갑상선 학회와 같은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1cm 이하의 미세 유도암에 대해 추적 관찰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이니까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대신경 손상, 부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이 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보험금 지급 관련 학회별 공고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결절 사례에서 많이 시행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술과 달리 큰 절개 없이 진행되고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짧아서 일상 복귀도 빠른 편입니다. 고주파 절제술을 위해서는 우선 초음파 검사로 결절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이후 국소 마취를 해서 시술 부위의 통증을 최소화한 다음 고주파 전극을 삽입한 후 결절 조직을 열로 파괴하는 순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결절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삼키 곤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완화되고 갑상선 주변, 즉 목 부위의 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 수술의 주 목적은 결절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결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주파 절제술 후 재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 시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술 후 나타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목소리 이상, 호르몬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주파 시술이 갑상선 결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침습적 시술이기는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결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암의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에 의한 가족력, 유전자 이상, 방사선 노출, 비만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신체 변화와 정기검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단 이후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암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 결절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 등 비침습적 시술은 필요 시에 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상담의사 외과 전문의 이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